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지난 주말 새 중국의 양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양회의 한 축이자 메인 일정인 전인대를 통해서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와 또 예산안 등을 골자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사상 최저 수준의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면서 도전보다는 안정을 목표로 하겠다는 게 중국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이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까지도 약세장을 좀 펼치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요. 한편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양시장 모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던 장입니다. 이 삼성 SDI가 GM과 합작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타는 듯합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시장 상황 속 오늘 오르고 내리는 업종들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보실 업종 우선 상승하는 업종입니다. 오늘 대형주들의 강세장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이 기업들과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지원 조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16%대로 상승 중인 삼성전자 현재가 61,300선에 체결 중에 있습니다. 함께 SK하이닉스도 2.29% 거의 3%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89,300선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6.02% 상승 중입니다. LG전자도 2.98% 오르는 중에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서비스업들 강세도 눈에 띕니다. 오늘 뉴욕 증시발 기술주들의 강세로 우리 장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카오는 SM 공개 매수 관련해 오늘 저녁 긴급 이사회를 좀 열겠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 공개 매수 포인트로 강세장입니다. 3.7% 상승 중에 있고요. 현재가 63,300선 기록 중입니다. 또 이와 함께 SM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으로 하이브가 거의 2% 가까운 상승률 현재도 기록하고 있고요. 19만 1,000원대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2.49% 오르는 중입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약세장을 펼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철강 관련주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양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을 공개하지 않아 이 쏠렸던 기대감이 사그라들며 오늘 관련주인 철강 업종들이 좀 약세입니다. 현대제철이 특히나 6.3% 큰 폭으로 빠지는 중에 있고요. 현재가 35,700선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5.36% 떨어진 13,780선 체결되고 있고요. 풍산도 4%대 낙폭을 유지 중입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기시려면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 업종을 살펴보는 시장 극가극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현재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강세 업종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등락률은 오후 2시 30분 기준입니다. 오늘 강세 업종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3.69% 변주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 재료가 가득해 국내 양시장에서도 상승세가 돋보였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인터넷 대표주들도 3.59% 상승 중에 있고요. 우주 항공 섹터도 1.9%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약세 업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약세 업종인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최근까지 K뷰티의 힘과 또 코로나 회복 후에 미용기기 수출 시장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기계 업종들도 2.15% 떨어지는 중입니다. 여행 관련주들도 이 화장품주와 함께 중국 리오프닝의 희망 고문 종목과 업종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여행 관련주들 여전히 약세입니다. 1.53%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자세히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강세 업종 중에는요, 인터넷 대표주 또 우주 항공주와 관련해서 2차 전지들의 좀 강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코스닥을 2차 전지가 좀 견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월요일 시장 역시 이 열기가 식지 않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갈 위험성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주도주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매수세가 상당 부분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지금 고매도가 이제 많았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의 고매도 비율이 좀 많았었는데요. 뭐 이런 고매도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지금 쇼커버리징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강한 그런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신규 접근은 뭐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만약 기보유하고 계신 그런 이제 투자자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지금 시장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전체에 이 주도주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신규 접근은 좀 지양하시되 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분할 좀 매도나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삼성 SDI가 또 호재로 인한 좀 기대감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종 전반에 좀 이런 기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GM과 합작법인 설립 예정이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좀 들썩이고 있는데 이 수혜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시나요? 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두 개 이제 완성 그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외에 이제 조인트 벤처가 상당 부분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I를 이제 방문을 하면서 향후에 투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작년에 뭐 스텔란티스와의 이제 합작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성사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사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GM 과 지금 조인트 벤처를 실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미시건주에 뭐 연간 이제 30에서 50 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2차 전지 그 생산 시설을 양 회사가 26년도까지 건립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파우치 관련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각형과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도 관련된 생산 시설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거에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삼성 SDI가 GM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설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 SDI 입장에서 보면 기존보다는 뭐 생산 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삼성 SDI의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수혜 기업이다라고 보는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 SDI와 양극재 관련된 협약을 맺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뭐 신흥 뭐 SEC나 그다음 같은 종목들도 좀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미국 내 두 번째 합작 공장을 신설하게 될 예정으로 이렇게 좀 풀이가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생산 인프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또 관련 다른 기업들에까지도 좀 수혜를 좀 주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같은 이슈로 좀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도 이렇게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나 또 시장의 확대로 소부장 관련 조절 수혜에 좀 담보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네. 좀 에코프로비엠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 에코프로비엠 올 들어서 120%가량 급등 중에 좀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회사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 상승 여력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뭐 삼성 SDI에 이제 관련된 뭐 납품뿐만 아니라 SK온에도 지금 관련된 양극재를 납품하는 그런 이제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전부 다 완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성장세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 예상치가 2025년도까지 매년 33%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향후의 성장성 폭이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월 달 이후에 지금 뭐 13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뭐 22만 원대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큼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 며칠 동안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공매도에 따른 이제 쇼커버리징 관련된 물량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그 공매도 관련된 관련된 주수가 가장 많은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매도 물량으로 금액으로만 보면 4,700억 이상의 지금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어저께도 외국인 한 70여만 주 지금 순매수를 보였고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가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공매도가 됐었던 물량을 쇼커버리징을 하면서 지금 오늘 좀 상승 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일단 공매도가 에 대한 쇼커버리징이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양극재에 관련된 수요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내에 들어가고 있는 특히 고가의 그런 원자재라고 하는 이제 코발트 가격도 최근에 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안정세를 바탕으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물론 이제 매출 성장세는 조금 둔화될지 모르겠지만 뭐 안정적인 그런 흐름세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엠 현재 이 주가 상황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온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매출 증대 그에 따른 주가 상승 여력 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입니다. 그중에서 에코프로 HN이 상한가를 오늘 또 가기도 했는데요. 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일단 뭐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에코프로와 이제 NH는 이제 폐기물 관련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폐기물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열사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있는 게 양극재, 전구체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구체 수요는 뭐 계속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재 전구체 업체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보면 주가 상황으로 봐서 지금보다 한 단계 뭐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강세장을 펼쳤던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황 이렇게 좀 살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약세 업종으로 오늘 뭐 건설기계, 여행 관련주들도 꼽아주셨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미용기기 섹터들이 좀 눈에 띕니다.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주가가 출렁이는 것 같다 이런 좀 풀이도 있는데 다만 정부가 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좀 육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미용기기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미용기기 관련된 부분은 계속 그 수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미용기기에 대한 수출이 3억 5천만 달러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년 대비 이제 3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 그다음에 고주파 관련된 기기, 그러니까 의료용 기기의 수출 성장세가 좀 더 큰 폭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전년도보다 한 50% 증가한 2억 6천만 달러 정도가 수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지금 수출 금액이 미용기기 관련된 수출 금액이 2,7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미용기기에 대한 수출 성장세가 계속 꾸준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분야에 대한 그 시장 규모는 향후에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2027년까지는 160억 달러 이상의 이제 뭐 미용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전반에 이제 수출을 이제 키우겠다라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2월 28일 날 바이오 헬스 산업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를 통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런 이제 바이오 헬스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관련된 사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뭐 영상 진단, 체외 진단, 뭐 치과, 뭐 피부 미용, 뭐 이런 쪽으로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피부 미용 쪽은 코로나 이후에 피부 미용 케어에 대한 그런 관심 사항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내에서 이런 의료기기에 관련된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리오프닝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피부 미용에 관련된 그런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아마 향후의 실적 부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 이 미용기기 수출 시장이 역대 최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조금 알려져 있고요. 또한 정부까지도 육성 사업에 좀 뛰어들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향후 좀 이 업종의 좀 크기가 더욱더 파이가 커질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용기기 관련주 내에서도요. 특히나 제이시스 메디칼이 해외 진출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고주파 장비나 포텐자 이런 부분들이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한몸에 맡고 있는데요. 자,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큰 게 아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 내에서는 지금 미용기기가 이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상당히 좀 보급률이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의료적 이제 피부 미용 시장에서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침투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3.9%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21% 정도 되고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11%인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뭐 서너 배 정도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 내에 미용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지금 피부 미용용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한 개 회사 정도에 이제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 지금
중국 내에 이런 피부 미용기기인 이제 포텐자를 지금 출시를 위해서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만약 이렇게 뭐 중국에서 만약 포텐자에 대한 판매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상당 부분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매출액도 지금보다 좀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신형 이런 이제 피부 미용 기기에 대한 FDA 승인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미국 내에서 이런 FDA 신제품이 FDA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미국 내에서 시장 규모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북미 미용 의료기기 매출 1위 업체인 미국의 사이노슈어의 이제 포텐셜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재작년까지는 뭐 최소 발주 물량은 330대였는데요. 뭐 작년부터는 550대로 증가할 만큼 그 미국 내에서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올해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그만큼 끌어올리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좀 긍정적인 향후 전망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와 약세 업종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장은 2차전지 관련 주 중에서 신흥 SEC를 뭐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2차전지용 캔 어셈블러 및 이제 케이스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캔 어셈블리는 이제 배터리를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원형과 그다음에 각형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의 비중이 상당 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 SDI에 대한 이제 삼성 SDI가 전기차용 2차 전지의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뭐 이 회사도 관련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30% 증가한 4,778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0.2% 감소한 31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헝가리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유럽 지역 내에 전기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4분기 이후에 전기료가 조금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헝가리 공장의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부분도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이 90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8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내에 2차 전지의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매출세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에도 원통형 관련된 CID 생산 시설을 증설을 했습니다. 뭐 최근 이제 뭐 전기차 업체들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에서 규격을 만들고 있는 46계열의 그런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양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도 같이 입을 수 있다라는 점도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해 오름폭이 적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의 미국 조인트 벤처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 상승을 뭐 지난 금요일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조금 눌림목을 받을 때 매수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52,0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손절은 45,0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용 캠 어셈블리 제조업체인 신흥 SEC를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고요. 가격 전략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2,000원, 또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5,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 내일장 개장 직후 수익을 안겨줄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레일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LC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오늘 장 전반적으로 업종들 견조한 흐름인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업종들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바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최근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움직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업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좀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업종을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최태원 SK 회장이 대통령 특사로 이제 유럽 에너지 기업들을 만나는 그런 회동을 가질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이라 하면 뭐 풍력, 그다음에 ESS, 수소, 뭐 소형모듈, SMR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대통령 특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무를 받고 지금 유럽에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임원들을 만나고 이런 자리를 가질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만한 그런 이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게 최태원 SK 회장 개인이 그냥 기업을 위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특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정부랑도 엮여서 이런 쪽으로 수급이 불러올 만한 이슈고 그런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9월, 10월, 11월 이때 이제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풍력까지 많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세를 줬다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충분히 지금 조정받을 만큼 받았고 조정받은 만큼 이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봄철 대비해서 태양광 인버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최태원 회장을 시작으로 한 이런 신재생 쪽 이슈가 한 번 더 터져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본래 정부에서 어떤 정책과 엮이게 됐을 때 정말 강하게 시세를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 문재인 정부 때는 대북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번에 당선 전에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그리고 정부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뭔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1월달, 2월달도 AI 관련주들이 물론 이제 앞으로의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세를 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 AI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이슈가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SK 최태원 회장의 그런 유럽 회동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그런 만나고 와서 귀국을 해서 어떠한 결과 그리고 그게 정부 정책과 엮여서 뭔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사실 효성중공업 본업은 건설 쪽이거든요. 근데 건설 중공업을 업황인데 근데 사실 ESS 쪽을 이 효성중공업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지금 태양광 인버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을 개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혜를 받아서 지금 시세를 줬고 그러면 저는 어쨌든 지금 내일 당장 뭐 꼭 내일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볼만한 게 저는 태양광이라고 보고 있고 풍력 뭐 ESS 수소 다 좋지만 저는 태양광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 게 지금 어쨌든 이 최태원 SK 회장이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인버터 이런 이슈까지 받았을 때 수급이 들어오고 시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풍력이 좋다, 태양광이 좋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소 경제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사실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해상 풍력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뭐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풍력은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좀 한계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하는 풍력도 좋긴 한데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럼 그 해상에서 만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또 운반할 거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풍력 같은 경우 어쨌든 육지에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 강원도 태백산맥이나
소백 산맥 이쪽에서 바람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는 평지에서 풍력 에너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지리적인 여건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기후나 이런 바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양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실현 가능성이 태양광 쪽이 좀 더 높지 않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풍력이 좋다, 태양광이 좋다,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은 신재생 에너지인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인프라라든가 어떤 환경을 따져봤을 때 태양광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도 사실 뭐 지금 운반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인프라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그레이 수소부터 시작해서 그린 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는 그레이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친환경이 아니라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빠르게 될 수 있는 게 저는 태양광이라고 보고 있고 SM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원전이 가동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SMR 같은 경우도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이 친환경 에너지 섹터들 중에서 사실 작년에 랠리가 왔을 때 태양광 쪽이 가장 강하게 올라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되돌리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가져왔고 그중에서 태양광 관련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특사로서 이 유럽으로 떠난 SK 최태원 회장, 스페인과 덴마크, 포르투갈을 이렇게 순방할 예정인데 세계적 기업과 또 파트너십을 조금 논의할 예정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시세와 주가에 상당히 크게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신재생에너지 부분 내에서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 더욱더 주목하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업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오늘 태양광을 좀 강력히 조금 주목을 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태양광 테마로 좀 엮여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오늘 일중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 한번 저점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이내 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서 이 12시를 지나 오후에 좀 고점 한번 찍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약보합권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sek터 중에서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는데 이 종목 핵심 이슈 한번 살펴주시죠.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셀 모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제어 시스템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거나 뭐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결국엔 ESS랑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와 ESS가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순하게 태양광 이슈 테마만 보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태양광 모듈 사업과 이런 ESS 사업이 같이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고출력, 고발전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제품을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출력을 더 내고 발전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래야 지금 뭐 태양광을 활용한 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있어서 뭐 공장부터 시작해서 사용할 곳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정용, 상업용 ESS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많은 친환경 에너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통해서 어쨌든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그걸 인해서 에너지를 보내주고 이렇게 나눠 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태양광이랑 ESS랑 엮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태양광이 앞으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뭐 셀이라든가 모듈 이런 성능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대장격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은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5만 원,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하게 시세를 줬었고 사실 2만 원 밑에 있던 주가가 9만 원대까지 올라간 만큼 정말
작년에 강하게 시세를 줬었는데 사실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저는 5만 원대 부분을 잘 지켜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되돌림이 나올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무도 말할 필요 없이 건전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번에 비중을 추가하시기보다는 조금 나눠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영성중공업처럼 마찬가지로 시세를 줄 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 태양광을 좀 더 강조해 주시면서 이 대장주격인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마감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상황과 업종별 동시 호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 1.3%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양시장이 빨간불로 좀 기분 좋은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오후장까지도 1.3% 오른 2,463선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 우입니다. 기관은 5,270억, 외국인은 2,415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7,730억 원대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견조한 흐름입니다. 특히나 삼성 SDI는 이 뉴욕발 호재로 6.84%까지 뛰어오르면서 현재 78만 1,000원 선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도 오늘 각각 1%대, 2%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1.76%대로 상승 중입니다. 816선으로 마감 예상됩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입니다. 기관은 2,000억 원대, 외국인은 1,300억 원대 물량을 출회 중이고요. 개인은 3,634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는 혼조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LNF 0.19% 떨어지면서 25만 8천 원 선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16% 떨어지는 중입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 여러 이슈와 함께 19% 급등 중에 있고요. 같은 기업 내 에코프로도 3.67% 견조한 흐름 속에 31만 500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가 58,500원 선으로 전장 대비 1.39%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또 마감 상황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 양시장이 1%대로 기분 좋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지난주에서도 시장 흔들릴 때마다 집중 매수, 저점 매수하라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가 장이 좋다 그랬습니다. 시장이 잘 안 빠져요. 이제 조정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상승 부분으로 이제 반등을 주는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 그다음에 일본 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 주에 2,470 안착은 뭐 내일이면 나올 것 같고 2,500 돌파 시도도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미국 시장도 쉽게 안 빠질 것 같고 뭐 아시아 증시, 중국을 비롯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단 유럽은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에서 내리 빠졌잖아요. 유럽은 작년에 빠졌던 고점 부분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유럽은. 우리나라 시장 따지면 지수 3,000을 지금 가고 있는 게 유럽 시장인데요. 유럽 시장은 작년에 고점에서 지금 쭉 떨어졌다가 우리나라도 툭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한 이쯤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 이쯤에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다 올라가서 월봉으로 보더라도 작년에 고점 우리나라 시장 그때 고점을 줬던 자리에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은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
2021년도 고점과 2022년도 1월달 고점을 돌파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는 강한데 아직 나스닥은 그거에 비하면 유럽 시장에 비하면 많이 못 갔지만 조정받고 다시 반등 중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반등을 계속 줄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유럽 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갔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미 코스닥은 넘어갔습니다. 코스닥은 넘어갔고 코스피도 2,500 돌파를 앞두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박스권장이지만 그냥 상승장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상승장이 찾아왔구나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도가 빠릅니다. 박스권장이라 그러면 분명히 이 시장은 빠지기는 해요. 근데 지금 빠질 걸 걱정하지 마세요. 상승장이 찾아왔는데 무슨 빠질 걸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장은 맞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냥 상승장으로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종목들이 30에서 50%가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또 30%, 50% 올라간 종목들이 또 태어날 겁니다. 계속 그런 강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장이니까 조만간에 빠지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들고 가지도 못하고 달라붙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500 돌파하고 2,600 가고 2,700 가고 2,800 가고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것만 보이지 지금은 떨어지는 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상승장으로 이해를 하세요. 야, 상승장이 찾아왔구나. 실질적으로는 박스권장이라는 거. 그래서 종목들이 상승장처럼 움직일 겁니다. 바닥주들을 많이 갈 거고요. 오늘도 보면은 2차 전지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죠. 물론 이제 고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애들도 있지만 뭐 무너질 흐름들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전해질이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뭐 단점도 있겠지만 뭐 장점이 있죠. 일단 안전성이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고 온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쪽인데 이게 근데 상용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많은 학술지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2030년도나 돼야 될까 말까? 근데 거의 불가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강하게 움직이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해가지고 오늘 아주 그냥 다들 폭등을 했는데 뭐 미코서부터 해가지고 오늘 뭐 싹 다 지금 날라간 종목도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그다음에 PCB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장이 좋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진짜로 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될 것이다. 그 물론 이제 기사는 나왔죠. 뭐 지금 GM하고의 합작 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공장 짓고 그다음에 거기다 돈 넣고 움직이겠다 뭐 이런 이제 기사 때문에 2차 전지하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다가 진짜로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는 마시고 그냥 장이 좋아서 그런 핑계로 움직이는 거구나. 뭐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로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기사로 열심히 찾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도. 거의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와 있는데 그냥 기대감입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2030년도나 돼야 될까 말까. 그러니까 원래 이슈라는 건 1년만 지나가도 그냥 흐지부지 그런 게 있었나 하고 관심도 안 갖거든 사람들이. 1년만 지나가면 종목이 안 움직이면.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될 것도 아니고 2030년이 돼야 될까 말까 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지금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는 그냥 장이 좋아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바닥주들, 그다음에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IT 섹터들, 반도체 재료, 장비, 서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뭐 다 강해요 지금. 그러면 다른 섹터로도 분명히 순환매는 나올 겁니다. 왜 시장이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뭐 별의별 핑계들을 대고 급등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상승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봄이 찾아왔어요. 주시장에서 봄이 찾아왔고 상승장이 찾아왔으니까 그냥 박스권장인데 그냥 상승장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 폭주하는 거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는 삼성 SDI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한 이유로 그냥 2차 전지하고 전고체 배터리 얘기들을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은 차트적으로만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수급도 좋아요. 뭐 당장은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이 시장에 얘가 지금 주도주로 나서주면서 넘어가 준다면 그러면 시장은 쉽게 무너지질 않고 버텨줄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다 움직이겠죠. 그래서 뭐 2차 전지, 그다음 전고체 배터리서부터 해서 뭐 PCB 관련주,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뭐 다 순환매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삼성 SDI가 급락하지 않으면 시장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고점 뭐 돌파 코앞에 있으니까 돌파 계속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유진 로봇. 로봇 관련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지금 호재를 가지고 있죠. 앞으로 로봇들 계속 생산을 할 거고 만들어낼 거고 삼성전자에서 첫 웨어러블 로봇 헤어드 핏 이거를 올해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움직이는데 사실 뭐 이건 지난주에서도 금요일 날에 얘기했지만 정부도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 강세를 이어줄 거다 했죠. 자, 강세 이어졌으니까 이제 조정받을 때 됐죠. 그럼 조정받을 일로 떨어지느냐? 장이 상승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라 그랬죠. 박스권장이지만 그냥 상승장으로 이해하죠. 상승장으로 바뀌었다면 종목은 쉽게 안 죽습니다. 버티고 또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로봇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다른 로봇주들.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아직 안 움직인 애들 있죠. 뭐 이런 애들. 움직이기 덜이잖아요. 그러니까 덜 움직인 이런 애들을 순환매로 잘 공략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세 번째는 이지케어텍인데요. 상승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장이 느낌이 상승장으로 바뀌었어요. 종목들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장인데 실질적으로는 박스권장이지만 종목들이 상승장의 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려 잘 안 무너져요. 또 갑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12월 달에 출한 기준으로 68.3% 수익이 난 종목인데 더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요 85.5 매수 포인트 85.5 인공지능 관련주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시장은 계속 좋을 것 같다. 상승장이다. 봄이 찾아왔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특징주 삼성 SDI와 유진 로봇 이렇게 살펴주셨고요. 전문가님의 특징주인 이지케어텍도 리뷰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도움이 더 필요하시다면 이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미국발 훈풍으로 양시장 모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장이었던 하루였는데요. 또한 중국 양회가 개막한 이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 상황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의 강세와 약세를 보이는 시장 상황 속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도 꼼꼼한 전략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